숨을 쉴 수가 없다는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던 백인 경찰. 미국 경찰의 과잉 제압으로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으로 시작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가 과거 LA 폭동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교민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LA 현지 교민들의 피해 상황과 함께 미국 내 인종차별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LA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 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LA는 현지 시각으로 몇 시쯤 되는 거죠? 예, 아침 지금 6시 한 4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아침 이런 시간인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보도되는 상황들을 보면 거리에서 시위대가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다른 지역은 몰라도 LA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다른 지역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양상이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LA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헐리우드라든가 롱비치, 산타모니카 등에는 굉장히 시위가 폭력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시위와 무관하게 일부 약탈자들이 가게를 점유해서 돈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코리아타운의 경우에는 일부 약간의 유리창이 깨지거나 한 피해가 있습니다만 미미한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이쪽 헐리우드나 산타모니카 지역도 우리 한인타운은 아닙니다만, 네. 일부 한인 꽃가게들이 유리창이 깨진다는 그런 피해는 일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영사 차원에서 이런 이제 피해를 계속 집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 각 피해 사례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또 한인회, 여러 한인 단체에서도 같이 피해를 접수해서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특별히 약탈을 당하는 피해는 아니고 유리창이 깨지거나 이런 미미한 피해만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적인 피해라든가 생명과 관련된 피해는 없고요. 일부 유리창이 깨지고 한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 현재 한 5군데 정도 약간 유리창 깨진 정도의 사례만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국민들께서도 지금 LA 교민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LA도 야간 통행 금지령이 발령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한 토요일부터 벌써 한 3일째 계속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발령이 돼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탈이 많이 일어난 헐리우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은 오후 1시부터 사실상 공세정에 준하는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도시의 경우에는 5시에서 6시,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외신 속보로 전해진 걸 보니까 주 방위군이 한인타운에 투입이 돼 있다. 그래서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예. 지금 사실 주 방위군 투입 문제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그동안 4.19 폭동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시 정부 그다음에 경찰 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2008년도에 코리아타운 전담 경찰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치안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영사관하고 또 일부 한인 단체하고 주방위군의 코리아타운 주둔을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기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에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오후에 주방위군이 투입된 상황 이후에는 오히려 한인타운의 우리 교민들이 주방위군한테 물이라든가 마스크 나눠주는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고요. 많이 안심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이게 92년 LA 폭동 사태가 워낙 이제 기억이 지금
그 강렬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때 92년 LA 폭동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때하고 상황을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근본적으로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때는 그 코리아타운 지역을 전담하는 경찰서도 없었고 제대로 그 LA시 정부와의 그 네트워킹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그 전담 경찰서도 생겼고 그 시당국가도 계속 긴밀히 네트워킹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한인 경찰협회라는 게 생겨서 그 한인 출신 경찰들이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LA 한인 경찰협회에 저희 영사관도 적극 관여해서 법 집행당국과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의 그 관계를 계속 돈독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그때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지금 주방위군이 어제 투입이 된 상황에서는 최소한 92년도의 상황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인타운이나 이런 곳에 치안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면 핫라인을 통해서 해당 경찰서에 연락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경찰을 급파하는 굉장히 실시간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까지는 그나마 좀 안심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시위대도 지금 계속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태가 더 커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법 집행국에 따르면 한 2주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LA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할리우드나 이쪽 산타모니카 이쪽 인근 지역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코리아타운까지는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한 2주 정도는 잘 견뎌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비적 차원으로 주방위군 투입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외교부 주재로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영사관 차원에서는 혹시 대책을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거나 이럴 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돼 있습니까? 예. 먼저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영사관 차원의 비상대책 TF를 구성을 해서 SNS라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위 관련된 정보, 통행금지, 시위 현장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금 도민사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단체 등을 통해서 관련 사항도 안내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피해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주변의 위험 요인이 어디인지를 빨리 인지를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 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일부 피해를 당한 한인타운 업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LA 한인 상공회의사 공동으로 자체 상가 입구에 방어판 설치를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일부 약탈자들이 진입을 시도하더라도 여의치 않도록 나무로 튼튼하게 방어판 설치 작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주방위군이 이미 주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약탈 행위는 없을 것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교민의 안전과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총영사관에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인상 부총영사와 LA 현지 상황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미국 전역이 들끓는 상황에서 연이은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흑인 시위가 물론 이제 처음부터 굉장히 흑인 차별이다라고 하는 반대 목소리 그리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크기는 했지만 처음엔 평화로운 행진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점점점 폭력 사태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 사태를 파악할 때 좀 자세히 봐야 되는 내용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화 시위와 지금 이제 폭력 시위가 이제 섞여 있는 상황인데 시위대랑 이제 폭도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모든 시위대가 지금 평화로운 시위를 하다가 폭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어떤 도시 같은 데에서는 이제 시위대에 앞장서서 이제 경찰이 시위에 참여하는 경우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도시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그 폭도랑 시위대가 뭐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을 해서 폭도로 바뀌었다라는 식의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러면 이 시위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한 도시 미네아폴리스라는 데서 이제 그 백인 경찰이 이제 흑인을 이제 그 백주 대낮에 이제 죽인 사건에서부터 이제 비롯이 되긴 했지만,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 뭐 최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이 지금 그 시위대들이 나온 이유는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미네아폴리스에서의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이제 비슷한 경험이 쌓여져 있던 것들이 지금 폭발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누적되어 있는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어떤 요인들이 누적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그 우리가 지금 그 사건의 발단이 됐던 그런 이제 그 백인 경찰이 흑인을 이제 백주 대낮에 살해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는 숨을 쉴 수 없다 뭐 이래갖고 그 모토가 지금 이제 시위대들이 들고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이번 사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제 2014년에 그 뉴욕에서 이제 그 어떤 흑인 용의자를 또 이제 백인 경찰이 목을 졸라가지고 또 이제 그 길거리에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죽어가던 그 흑인이 외쳤던 게 이제 나는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거를 11번인가 외치고 결국 죽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가깝게는 그렇게 2014년 사건을 다 기억하시고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흑인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멀리 간다 해도 뭐 1960년대 그다음에 1960년 그 이전에도 이제 사실 그 미국에 이제 그 인종에 관련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빈번히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흑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21세기가 20년이나 지난 이 상황에서 우리가 100년 전, 뭐 150년 전에 겪었던 일들을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뭐 실망을 넘은 분노, 예, 그 다음에 어떤 특히 이제 지금 대통령의 그런 발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역겨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폭발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백인 경찰이 흑인을 뭐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하거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숨을 쉴 수 없게 이렇게 질식시켜서 숨지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인종차별이 이제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감할 만한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드물 정도로 이제 그 인종적으로 단일한 이제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종 간 차이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는 걸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잘 이제 그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아니죠. 뭐 최근 들어 뭐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뭐 이제 난민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지금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그런 다인종 국가들이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종 차별 뭐 그다음에 그 편견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네네.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 것도. 예,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미국 현지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는 그겁니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이제 그 1860년대에 이제 그 끝이 나서 이제 뭐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노예제가 해방이 돼서 이제 미국의 연방 헌법이 이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수정 헌법 13조, 14조, 15조가 이제 그 새로 이제 헌법에 추가가 되는데, 근데 이제 13조는 노예를 해방한다라는 거고, 14조는 이제 새로 해방된 노예에게 이제 동등한 권리를 주겠다라는 내용이고, 15조는 새로 해방된 노예들에게 투표권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헌법 차원의 문제죠. 가장 높은 법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1860년대에 그다음에 1860년대에 이렇게 새로 포함된 이 수정 헌법들의 내용을 우리 미국은 연방제니까 많은 주들이 이 연방 헌법의 내용들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조 같은 경우 노예는 해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예를 해방한다라고 해놓고 거기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그런데 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예외로 한다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몇몇 주에서는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예 제도는 유지할 수 없는데 수정헌법 13조를 보니까 이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예외로 한다. 그럼 결국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노예는 해방이 됐지만 우리가 노예로 쓰던 흑인들을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은 감옥에다 넣어서 중범죄자를 만들면 그러면 노예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수정헌법 13조의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주에서는 이렇게 흑인들에게 백인에 비해 갖고 좀 더 가혹한 그런 이제 사법제도를 이제 적용을 했던 그런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뭐 15조 같은 경우도 투표권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의 몇몇 주를 가보면은 교묘하게 흑인들과 소수 인종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기 위한 이제 주법 차원에서의 선거법들이 많이 있는 게 아직까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현상으로 보는 좀 볼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그 흑백 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연방 제도라는 걸 이해를 하고 사실 이제 어떤 주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 주에서는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인종 차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 차원에서의 그 법들까지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미국의 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흑백 차별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라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심각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보고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선거운동 하시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은 극좌파 테러 조직이 뭐 배우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건 그건 다 가짜 뉴스입니까? 그거는 뭐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썼던 전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16년 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제 최근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막말, 인종차별적인 여성차별적인 발언을 선거운동 동안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하여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와 달리 이제 트럼프는 계속 그 국민들을 화합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국민들 사이에 특히 뭐 인종 내지는 뭐 계급이라든가 아니면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혹은 이제 이민자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 그런 이제 이제 전략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거죠, 확실하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태를 지금 겪으면서 뭐 제가 뭐 트럼프의 뭐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태를 최대한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이제 전략 연장선상에서 선거운동으로 지금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때도 주지사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주정부가 주방위군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다 이제 보면은 그 이제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 주의 주지사들은 전부 다 민주당 출신인 거죠. 네. 그걸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를 따져보면은 2016년에 트럼프를 찍었던 지역보다는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을 찍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트럼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선거만 놓고 봤을 때 본인한테 불리한 게 아닌 거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걸 선거의 재선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좀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2016년에 300만 표나 덜 얻고도 당선이 된 대통령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아랑곳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미 이제까지 4년 동안 그분이 대통령 있으면서 해왔던 언사를 보면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요. 지금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 것으로 보시는지 좀 진정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지금 하나 확인해야 되는 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 거에 따르면은 그 흑인 그 용의자를 죽인 그 백인 경찰이 지금 3급 살인 죄로 이제 기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벌어질 것이고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느냐가 우선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뭐 이제 좀 전에 뭐 이제 이야기했던 1992년 이제 그 LA 케이스나 네. 이제 다른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의 이제 과잉 진압 때문에 흑인 민간인이 죽었다라는 그 죽은 그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이제 시위도 있지만 네.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가해자인 이제 그 경찰이 법정에 가갖고 네. 뭐 무죄를 받는다든가 이제 이렇게 돼갖고 폭동이 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시위가. 네. 정리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KBS 58분 날씨.